자, 수급 범위까지 다 보고 마무리를 질 거예요. 근데 뭐 지금 하여간에 뭐 시장이 뒤숭숭한 건가요? 아니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어찌됐든 이번 주 기준의 시장의 지수의 흐름 보시면 글로벌 시장하고 전혀 딴판인 흐름을 이번에도 똑같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전년 말 종가 대비해서도 마찬가지고 2655포인트에서 이 뭐 얼마를 뺀 거예요? 80포인트? 응? 2655 대비해서 80포인트? 아, 대단합니다. 징그럽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수를 뺀 거죠. 글로벌 증시의 흐름 감안했을 때, 예? 3%의 조정. 어휴. 다우가 뭐 밀려 있어봐야 0.93, S&P 500 지수가 2.18. 우리만 유독 더 올라간 것도 없이 신고가도 아닌 상태. 뭐 기술주 나스닥이야 뭐 20년 내 최고의 랠리를 작년에 나타냈는데, 20년 내 최고 44% 폭등 랠리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뭐 눌림폭 저 수준을, 또 독일, 프랑스, 유로스탁 전부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3,300, 3,400 그 이상 찍고 그 눌림폭이 2%인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종가 대비해서 3% 밀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지진은 일본이 났어요. 일본이 지진 나서 일본이 뭐 힘겹다 어쩐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아니 왜 우리나라가, 응? 결론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시황을 들으시더라도 결론은 국내 증시 밀렸어요. 결론은 뭐 미국에서 뭐 금리를 안 할 것 같아. 금리 인하를 안 하는데 왜 우리만 빠졌냐고. 글로벌 시장 멀쩡한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황을 가져가지 마시고, 어차피 시장의 흐름에서, 전체적인 뭐 시장의 흐름에서 기준을 잡아서 놓고 보신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비교 차트 부분을 함께 놓고 보시면서 기준점 잡는 게 옳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증시하고의 이격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매번 크게 강조를 드리는데,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에서 실패가 돼서 윤정도를 혼내키실 수도 있고 다 좋은데, 주력주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범위에 있어서는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크게 형성돼 있다, 커져 있다. 작년 딱 이만큼 때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3배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97,000원이었어요. 10조가 안 됐어요. 그런 에코프로 BM이 지금 10조, 30조를 넘기고 있어요. 근데 덩치만 커졌다고 전체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가총액 뭐 15위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 친구가 주력주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주력주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를 매겨 살리는, 뭐 이상한 사람들 얘기하는 뭐 2차 전지가 우리나라를 매겨 살리고 반도체는 거품이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헛소리 하는 애들 얘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증시의 흐름 다 보셨잖아요. 종목별로 누가 시장을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그거 다 보셨으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AI 관련된 성장성 부분, 그러니까 성장성이라기보다는 AI 관련해서 우리도 뛰어들겠다. 글로벌 탑 6까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6, 뭐 글로벌 시장이 탑 6 해버리면은 사우디 아람코가 포함돼 버리니까, 지금 아람코가 3인가요?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에서?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엔비디아의 흐름, 원래는 이제 뭐예요? 생성형 AI
오픈 AI의 22년 11월 달 기준에서의 흐름, 그것이 50년대부터 이야기 나왔던 뭐 그냥 AI, 인공지능 이런 것에 국한되고 말 것이냐. 근데 그것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5월 24일 날 나와주고 그리고 폭발적인 시세로 나왔잖아요. 그 엔비디아 과거 방송하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엔비디아 차트 올려드렸죠. 그 차트 같이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보여드릴 거고, 오늘 뭐 시황을 조금이라도 뭐 가져가 볼까요? 결론적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3위에 놓여져 있는데 21년도만 해도요. 21년 초죠. 애플하고 아람코하고 시가총액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 또 비교가 안 되지. 애플이 무지하게 올라온 거예요, 사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나서 거기서부터도 10% 이상 들어 올려진 건데. 에? 결론은 뭐 지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니 많이 하는데, 바뀌건 안 바뀌든 뭐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애플 쪽의 기준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제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쪽의 기준에서도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제 서버하고 뭐 클라우드 이런 부분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AI 기능을 모바일에 탑재하겠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 애플의 이제 올해부터 기술력 싸움을 하는 부분이 그 생성형 AI 부분 탑재 부분인데, 거기에 관련된 당연히 뭐 반도체 부분, 또 그 부품 부분, 그 소부장 쪽이 다 성장성이 다 형성돼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IT 쪽의 흐름이 다소 이제 주춤거려 있다 보니 이들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게 교육을 안 해드렸었는데, 뭐 예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엔비디아의 실적부터 그 실적 발표 나오고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나라 지수, 우리나라로 따지면 30% 상한가죠. 이게 시가총액 10조일 때 300달러 곱하기 24억 5천만 주니까 1000조 24억 5천만 달러 24억 7천만 주 곱하기 300달러 해주면 얼마예요? 750억 달러는 7,500억 달러? 하여간 거기다 곱하기 1,300원 해주면 그게 1000조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2.5배짜리가 하루 등락률이 29% 나오고 그걸 메꾸지 않고 저렇게 날라간.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지금 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뭐 한번 잘라서 갖고 나가죠 뭐. 삼성전자부터 보시면 먼저 번에 삼성전자 한번 갖고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별것도 없어요. 삼성전자 주봉 보시면 별 내용도 없어. 설명할 내용도 없어. 그냥 단순해요. 이곳 점을 넘길 때, 이곳 점을 넘길 때, 또 이곳 점을 넘길 때 종목별로 줄 쫙쫙쫙 거놨잖아요. 그죠? 저 고점들을 넘길 때의 저 수급 범위들을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수급 범위들을. 결론적으로 이 고점을 넘길 때 형성돼 있던 이 수급 범위가, 이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고점을 넘길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고, 결국은 저 앞전부터 해서 더 월등히 들어온 그 시점에 새로운 고점이 형성이 된 거고, 그 새로운 고점의 이 위치, 요 부분을 또 넘겨준 것도 또 수급이 또 들어오니까 넘기는 거예요. 수급 논리예요. 굉장히 뛰어나다. 펀더멘탈적으로 아주 가장 최고의,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기업인 거 알면 뭐 하냐고. 수급이 들어와야지. 누가 인정을 해줘야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메이저가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등락률 대비 월등하죠. 시장 지금 15% 올라왔나요? 지난
그 22년 말 대비해서 확인해 볼게요. 정확히 알아야지. 뭐 방송에서 뭐 허튼 소리 찍찍 하고 검증 안 된 내용 막 시청자분들도 모르셔. 또 뭐 아무도 모른다라고 해서 막 그냥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마저 자르고 이제 지수 부분 놓고 볼 텐데 40%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는요 저점 대비 88% 94%까지 올라왔었던 거고요. 그 얘도 마찬가지예요. 응? 요 고점을 넘길 때, 요 고점을 넘길 때, 다시 요 고점들을 넘길 때 계속 수급 놀립니다. 저게 대략 한 4, 5% 매집이 된 거예요. 개인들이 4, 5% 물량 뺏긴 거예요. 4, 5%. 그래서 그 물량들을 뺏길 때 그런 기준점들을 뺏길 때 그런 기준점들을 넘겨주는 저 흐름들의 저 범위들 그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자, 수급이 유입되어야만 이 종목군들 대형주들도 시세가 연동된다. 물론 이 수급이 안 들어오면서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 2차 전지. 근데 수급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관여도가 없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매번 교육해드리는 게 뭐예요? 관여도. 관여도가 뭔데? 얼만큼 이 방향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느냐? 외국 기관이 하나도 안 산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슈팅 범위의 기준을 잡아준 게 이제 그들이다 보니 방향성에 대한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 이렇게 잘 보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에서 막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20%씩 오를 때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올 때 하루에 20%씩 오를 때 막 프로그램에서 싸올리죠. 그냥 기계적으로. 그런 흐름들에 대한 해석 범위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다 갖고 나와보라 이거야.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고 앞으로의 뭐 성장성이 됐든 뭐가 됐든 당장의 실적 범위가 나와주는 종목군들 그것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돼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 업종군에서 없어요. 얘네 이외에 뭐 현대차, 기아 수준밖에 없어요. 실적 되고 수급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뭐 이 자락에서 뭐 시장이 왜 빠졌네, 지수가 왜 빠졌네, 종목이 왜 빠졌네, 아이 견디십시오.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확인을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기준에서 2회차 원고 끄집어내면은 3회차 귀찮아서 또 안 갖고 갔던 거죠. 2회차 원고 끄집어내시면 실적이 나와요.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 실적 범위 요것도 갖추고 갑시다 오늘은. 요 하나씩 그냥. 이 실적이 뒷받침됐으니까 이런 매집이 뒷받침돼 있고. 그러니까 3회차 게 아니라 2회차 거 수준으로 뭐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뭐 어깨춤 한번 덩실덩실 추고 에코프로비엠 대박 나셨죠 하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힘들어요, 버거워요, 눈물 찔끔 흘리고 그런 수준의 상황이 아니에요. 응? 이런 해석 범위에 주력주 채워놓고 수익 범위가 지금 다시 이번 달에 주춤거리고 있지만 뭐 얼마든지 언제든지 수익은 확장시킬 수 있을 만큼 주력주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해놓고 잘 잡아내고 이겨내고 있잖아요. 변동성이 확장돼서 되돌릴 수 없는 실패가 돼서 내 자의가 아니라 타이에 의해서 시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변동성 매매 자칫 잘못 하나 한 종목 자칫 한 종목에 대해서 깜빡 잘못 들어서 그런 경우 많아요. 한 종목에 대해서 깜빡 잘못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주력주들은 자칫 잘못 들어가서 한 방에 뭐 막말로 뭐 한가 맞고 큰일 나서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지금 이제 독립하신 옥돌 정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잖아요. 작년 10월 11월인가요?
그 2차 전지 7월 말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좀 주춤거리고 있다가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막 수익 빵빵하게 나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비중 좀 많이 주면 수익이 좀 빨리 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작년 4월에 가입하셔서 다른 데서 40% 50% 손실 났던 거 작년에 2차 전지 덕분에 다 원금 회복하고, 근데 이제 원금 회복하고 수익 났는데 그 고점이 이제 또 원금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또 손실 났다 생각이 드시고, 결국은 이제 이 독립하시고 혼자 하시고 또 다른 데 가셔서 수익이 잘 나시면 괜찮은데 그런 케이스가 드물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대로 된 종목에서 비중 짜고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잡아내시기가 힘든데, 지금 아주 단순 논리잖아요. 지금 저 바닥을 찍고 들어올린 코스피 지수도 18%인 거고, 지난 2022년 말 종가 대비해서로 따지면 뭐 15% 수준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40% 올라와 있고 하이닉스가 88%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 둘만 갖고 있었어도 초대박인 거야. 거기에 2차 전지까지. 뭐 현대차, LG화학 손실 난 건 현대차에서 커버가 돼요, 사실은. 현대차도 못 간 게 아니라니까. 못 간 게 아니에요. 뭐 이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최고점에 섰어. 21년도에 섰어. 그렇게 따지면 21년 대비 시장이 박살나 있는 게 얼만데? 3,300 대비해서. 그죠? 결론적으로 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흐름을 그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처가 된다는 거예요. 대처가. LG화학도 무지하게 깨진 것 같지만 22년 말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20%거든요. 같은 비중이었다면 하이닉스 90% 수익에서 20% 떼어내줘도 70% 수익이 남아요. 세 종목으로 나눠서 기준 잡아도 현대차까지 하면은 계좌 수익은 30% 이상. 2차 전지 수익, 뭐 두산 로보틱스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시장은 22년 말 종가 대비해서는 15%, 23년 1월 초 저점 대비해서는 18%, 삼성전자 40% 올라와 있고 하이닉스 90% 올라와 있고, 그게 어떻게 나쁜 장입니까? 어느 시각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지금의 기준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래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보신 것처럼 고점 대비 3% 4%뿐이 안 밀려 있어요. 시장 지수 견인은 그들이 합니다. 얘네들이 쫙 끌어올려주면은 지수는 견인이 되는데 거기에 연동이 안 되는 업종군이 나오겠죠. 뭐 조선이든 건설이든 뭐 통신이든 뭐 어느 쪽이든 그들이 못 간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도력을 지수를 끌고 가는 거는 어차피 IT와 지금 거래는 좀 다소 둔화돼 있지만은 그래도 자동차의 기준에서 놓고 보는 게 옳다. 실적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돼 있고 단기적인 변동성이 일부 살아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주춤거리면서 밀렸지만 매우 크게 미끄러졌잖아요. 어제도 한번 봤죠. 매우 크게 미끄러졌죠. 근데 고점 대비 얼마? 8%입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긴 했지만 저 8%는 하루에도 돌릴 수 있는 범위가 돼요. 하루에도. 아니 시가총액 뭐 30조를 넘겨서 올라오는 셀트리온 하루에도 10%, 20%씩 올라오는 이런 장에 얘가 실적이 있어 뭐가 있어요? 속단 표현으로 막말로. 보시면은 자 셀트리온의 34조 등극이 돼 있을 때 1월 3일 종가 기준에 그때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실적이 영업이익 25년도 전망시 굉장히 높게 잡아도 1조 조금 넘어요. 현대차 14조 7천억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돼 있겠냐고. 여기 그리고 이거 수정하셔야 돼. 이거 LG화학의 실적이 25년도 영업이익이 1조로 나와. 이건 수정해야 되겠죠. 이거 수정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게 LG화학이 한 7조 나올 거 7조. 그러니까 LG화학도 실적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그 전체 시장에서 실적 영업이익 5위 전후에 놓여지는 종목 LG화학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다음 LG화학이라고. 100조씩 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정책에 따라서는 얘 실적이 더 둔화될 수도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 덕분에 2020년도에 창사 이래 사상 처음으로 창사가 아니죠. 이 92년도 LG화학의 사업부서에서 92년도에
그 배터리 사업 첫 출발한 이후로 연간 단위 영업이익 흑자 전환 낸게 2020년 처음입니다. 정책 하나 때문에, 보조금 정책 하나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각국에서 보조금도 줄이고, 아니 왜 전기차만 보조금 줘야 되는데 환경을 위해서? 아니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그럼 공화당은 나쁜 사람들만 모여 있는 당이야? 민주당은 환경 문제 아주 우호적인 거고. 아니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해드릴게, 시간 널널할 때.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기준에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는 이들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유료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기준은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이 포트를 구성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과금을 했기 때문에 윤종도 말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따라오시는 거죠. 간혹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비중을 채워놓으니까 지금 장에 계속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고 기회를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잠깐 한쪽에 쏠려 있고 막 2차 전지 몰빵했다가 2차 전지 고점 대비 막 50% 빠졌는데 2차 전지 몰빵하는 분들이 그냥 합니까? 어떻게 해요? 신용 쓰고 레버리지를 쓰죠. 지렛대요. 결론적으로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예.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의 구성만 제대로 잡아놓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굉장히 긍정적인 기준에서 대처가 될 수 있었다. 또 될 수가 있다. 이거를 아무리 강조를 드려도 외부에 계신 분들은 절대 못 따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걸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못 사는 거지. 마음이 급하고 내가 수익을 내야 되고 원금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원금 회복을 할까? 그쪽에서 수익이 나잖아요 지금. 그럼 그들의 흐름에 나머지 연동되는 거, 뭐 별거 없어요. 소부장 쪽의 기준에서 오히려 우리가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 또 수급이 제한적인 상태의 변동성 나오면 비중을 좀 압축을 하겠다. 어느 쪽으로? 소부장 쪽, 한미반도체, 그리고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압축을 좀 하겠다 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제 이번에 들어올릴 때 제한적으로 한미반도체나 HPSP나 주성 엔지니어링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었고, 오히려 이제 고용 오늘도 신고가를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주춤거렸지만은 SFP 반도체 굉장히 멋들어진 주봉 차트가 나온 거죠. 이번 주에. 계속 요 밑에 맴돌고 있었잖아요. 아니 왜 들어가자마자 꼬리 달리고 힘드네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얘가 수익을 내주는 거죠. 우왕좌왕하지 않는 사이에. 리노공업 오늘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지만 이번 주에도 또 신고가를 또 찍어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 종목은 이번 주에 효자 노릇한 거예요. 우리가 따라붙어서 위에 잡았든 몰랐든 상관없어요. 밑에서는 안 잡았었나? 응? 그리고 나머지 이쪽도 이제 순환성으로 다시 고점이 나올 수 있는 위치. 다만 이제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잡았던 쪽의 기준에 두산 로보틱스, 포스코 DX, HMM, 위메이드. 가장 최근에 잡은, 이번 주에 잡은 셀트리온 제약, 에코프로 BM, 머티리얼즈. 종목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은데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단은 차분하게 잘 대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목조목 아주 깊이 있게 못 들여다보더라도 변동성 종목은 좀 볼게요. 수급 논리를. 어차피 이제 IT는 장중에도 다 설명을 드렸고 지금 가지고 계신 소부장 쪽의 흐름도 아쉽지만 아쉬운 거하고 문제가 되는 거는 달라요. 아쉽지만은 뭐 충분하게 순환성의 흐름에 또 강세 흐름을 연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그러면 남아있는 쪽의 기준이 이제 주력주로 넣어놓은 지금 보시죠. 주력주의 11월 달 같은 경우에 이런 주력을 채용은 놓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15% 수익을 가지고 가면서 여유를 부리고 변동성 종목을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이 14% 수익에서 5% 빼서 변동성 매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죠? 2266포인트까지 10월 말에 밀려 내려왔을 때 그 패닉 상태에 2000포인트 깨진다 난리칠 때 어차피 2000포인트가 깨지든 말든 여러분들은 주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장의 주도주를 잘 잡아야 됩니다. 옥석 가리게 해야 되고 되돌릴 때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하이닉스의 55%의 비중을 채우고 현대차의 25%, LG화학의 15%, 그리고 한미반도체 5% 채우고 나머지 변동성 매매는 뭐 알아서 소액 가지고 그냥 그 변동성 매매 두산로보틱스 뭐 포스코 DX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한가 폭등 랠리 이런 거 포함 안 하고도 저수익이란 말이에요. 얼마 15%. 시장도 그만큼 올라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들이 잡아준 거지 나머지 애들 보면은요 응? 상당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응? 나머지 종목군들 보면 그 요 흐름이 뭐 12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 10%까지 비중 확대해서 수익 범위가 참 좋았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또 오버행 이슈 한 방 맞다 보니까 손익이 많이 수익이 줄어든 거죠. 1월 포트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5%로 줄이고 포스코 DX를 채웠는데 포스코 DX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제 이들의 비중을 5%씩을 채운 거잖아요. 여전히 하이닉스의 40%, 현대차의 25%,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5%. 그러니까 IT 삼성전기까지 얼마 55% 비중. 그리고 자동차 25. 그리고 LG화학 10%로 줄여놓고 나머지 변동성 두 종목 5%씩. 그러니까 이 포트다 보니까 시장 3% 밀릴 때 5.5%나 깨져 있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는 지금 종가 기준에 셀트리온 제약이 어렵다 할지라도 1월 2일 날 종목 검색기 포착되고 셀트리온은 20%도 올라가면서 15% 등락이 나왔고 포착 단가 대비. 그리고 차익 실현도 한번 했고 재편입이고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까지 갔고 역시 차익 실현했고 재편입이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그 수익 범위들을 변동성 매매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주력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좀 잘 잡아놓기 때문에 기준인 건데 지금 기준에 어쨌든 그 소부장까지 말씀을 드린 이후의 흐름에서는 얘네들을 봐야죠. 뭐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하고 포스코 DX 이번 주 내내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어찌 보면 하루 등락분이 안 되는 등락률이긴 합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10%, 15%, 20%씩 두들겨 맞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 있어요. 개인들이 150만 주 물량 떠났다 할지라도 저것이 받아간 개인들이 뭐 말 그대로 저 물량을 그냥 와 나 바로 그냥 바로 위에서 매도해야지 또 혹은 여기서 투매해야지 그래서 그게 바로 매물이 되고 매물벽이 되고 부담 요인이 될 그런 물량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개인에게 떠넘겨졌다라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그 들여다보는 게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의 MSCI 지수의 편입에 대한 범위잖아요. MSCI 지수 편입의 기준에 2월 달에 이제 2월 리뷰 때 편입이 되는 부분에 이미 시가총액이 들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우선순위로 편입이 될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지금 시가총액 뭐 6조 원대 7조 이 수준으로 다 편입되는 건 아니에요. 유통 물량이 어차피 대주주가 보호해서 잡혀 있기 때문에 30% 예를 들어서 30% 유통 물량에 대한 비중이 또 편입이 되는 거라서 뭐 금액 기준으로 그렇게 월등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외국인이 이 MSCI 지수에 편입됐을 때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액티브 쪽에서 미리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응? 그러한 부분들의 흐름에 오늘 외국인들 순매도가 뭐 0. 지금 6,480만 주짜리니까 0.1% 수준?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외국인 지분이 1.34잖아요. 1.34 곱하기 6,400만 주 해주면 많이 나와봐야 100만 주 남아있는 건가요? 없어. 그리고 100만 주 이외에 뭐가 있어? 없어. 얘가 뭐 어떻게 뭐 물량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근데 3%까지 비중을 확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금 여기서 외국인들이 뭐 한 0.5% 30만 주 혹은 1% 60만 주 이렇게만 매수가 들어와도 이런 변동률이 나와요. 이게 지금 40만 주 들어온 게 0.6% 들어온 거죠. 0.6%대. 우습지도 않아. 그리고 물량 나갈 때 그렇게 막 밑으로 집어 던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사모펀드가 70만 주. 그러니까 보호예수 물량 풀린 물량의 기준이 되겠죠.
그 기타 금융 쪽 항상 44만 주 이렇게 나온 게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차 물량이에요. 다 나간 거예요. 이제는 없어. 응? 얘네들은 이제 다 나온 거야. 저 물량 받은 쪽에 뭐 단타 세력이든 뭐가 됐든, 그리고 저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은 연기금이 가져간 거죠. 연기금이 좀 더 누적 보겠지만은 지금 연기금이 오늘도 10만 주, 저 적지 않은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 연기금 그 매매 담당 연락 한번 하고 싶어. 너 왜 사니? 너라 그러면 안 되죠. 당신 이거 왜 사세요? 선생님 이거 왜 사세요? 좀 궁금해. 로봇 관련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는 것도 아니고 얘만 그냥 주구장창. 신규주 얘만 주구장창. MSCI 편입 관련 종목 얘만 주구장창. 얘만 주구장창 사. 희한해. 뭐 어찌됐든 정부의 정책이 뭐 총선용이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시장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이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 정리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거 1개월, 2개월, 3개월 이거 다 물량 다 소진됐어요. 대부분 다 연기금 다 가져왔어요. 이제 더 이상 나올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물량이거든요. 3개월 기준에서 요 물량이 이제 올해 오버행 이슈가 불거져 있고 이 물량이 출회될 것이다 했는데 동시호급도 장난 막 치고 275만 주인데 4% 기준인데 4.3%? 뭐 상당 부분이 오늘 해소가 됐잖아요. 해소가 되면서 변동률이 아니 평상시에 뭐 종가 기준으로 14%, 12%, 15%씩 오르던 종목인데 저 물량 나오면서 27%씩도 오르는 종목인데 저 물량 나오면서 뭐 종가 기준으로 6.78이고 장중 기준으로도 그렇게 벅찬 수준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결론은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응? 긍정적이라는 거지. 뭐 부정적인 거 있어요? 개인들이 150만 주나 떠안아서 뭐 150만 주 2%포인트 더 돼. 2% 물량 뭐 떠안아서 그게 뭐 이거 개인들이 2% 이 가격에 샀기 때문에 외국 기관들이 안 사? 자, 연기금 누적 한번 봅니다. 이 수급 범위 이제 보고 사모펀드 쪽, 그다음에 기타 금융 쪽, 투신 쪽, 이제 뭐 보호해수 물량 부분에 지금 투신이 뭐 일정 범위 매수가 뭐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던진 게 아니니까 보호해수 물량의 기준이 들어왔다라고 출회가 됐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상당 부분의 물량이 보호해수 물량 풀린 것이 소진됐다고 보고 만약에 월요일 날도 또 팰 수도 있다. 근데 그들이 바보냐고요. 여러분들이면 여러분들도 막 밑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그냥 집어 던질 거야? 투매할 이유가 뭐 있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조정받는다 이런 해석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저 물량 44만 주, 뭐 지금의 270만, 275만 주하고는 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 지난번에도 저 물량이 출회되고 나서 이틀 연속 뭐 폭등이 나왔어요. 응? 그리고 LG 필립스 LCD 지금 LG 디스플레이 블록들 물량 어마어마하게 그 필립스 집은 싹 다 넘기고 나갔는데 그랬을 때 그 오버행 이슈의 물량이 주가를 누르느냐? 아니야. 또 HPSP 이번에 오버행 이슈 가지고 조정받은 폭이 좀 깊긴 한데 12월 1일, 12월 15일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는단 말이에요. 못 가야지. 그 전부터 계속 물량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적적인 수급도 이제 잘라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누적 하나, 둘, 셋, 띠용. 연기금이 300만 주를 사요. 기간이 196만 주를 파는데 참 어이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왜 삽니까라고 물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런 거예요 사실은. 기타 법인은 기간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신도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뭐예요? 보호해수 물량 넘긴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개인들이 한 600만 주를 상장 이후에 600만 주를 떠안았는데 10% 정도 돼요. 저 떠안은 개인이 뭐 무조건 뭐 단타 치는 개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연기금이 주구장창 사는데 일단 뭐 시가총액 규모가 올라와져 있고 MSCI 편입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 쪽에서도
또 외국인들 쪽에서도 MSCI 지수 관련해서 외국인들 쪽, 또 기관들 기준에서 뭐 로봇 관련주의 ETF 상품의 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급의 논리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기타 금융 뭐 말씀드렸어요. 뭐 조선 저축은행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타 금융으로 이제 설정을 잡는데 그 기타 금융에서 이렇게 45만 7천 주, 44만 1천 주 요 물량 나왔을 때에 물량 나온 날 4.8% 올라왔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다가 얘네가 이 48만 주 팔아먹기 위해서 주가를 일부러 견인했다? 말도 안 되는 소설인 거고 이날 같은 경우도 44만 주 나올 때 주가가 어떻게 돼? 들어 올려지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들어 올려질 수도 있었던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 알고 있는데 왜 안 팔았냐? 그거는 조금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은 4만 원대에서부터 들여다보고 5만 원대 중반에서 교육용으로 2% 들어가고 6만 원 수준에서 5% 그리고 8만 원대에서 10% 비중을 가져갔던 거고 다시 이제 지금 자락에 5%로 줄여놨던 건데 상황에 따라서는 저 물량 다 소진되고 나면은 이달 말 포트 비중의 10% 혹은 좀 완벽하다. 뭐가 연기금이 때려 사는 모습이 진짜 강도 있게 들어오고 이슈 범위가 더 커져 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렇게 된다면 뭐 비중을 늘려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월 달에 비중을 늘려서 들여다보던 종목군의 하나니까. 그럼 결론은 크게 문제 없다. 수급의 오버행 이슈에 대한 또 수급에 대한 문제 제한적이다. 확인됐죠 이제는. 100만 주가 더 나올 것 같은데 더 나오는데 집어 던지는 물량이라고 꼭 해석할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그들이 무조건 빠져나가야 된다? 빠져나가야 될 이유가 뭐야? 없어요. 응? 빠져나가야 될 이유가 있냐고. 없다니까. 그잖아요. 오히려 더 살 수도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이 버거웠지만 하여간에 두산로보틱스 전략 잡아드리는 기준대로 대처하시는 쪽으로. 일단 포스코 DX도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들어왔었던 쪽이잖아요. 그나마도 이제 뭐 소폭이지만 일부라도 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에 긍정적인 좀 무게감을 두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없으면 최악의 경우는 잘라낼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유지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뭐 자신감 갖고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할 거예요. 지금 기준은 시장 자체가 1월 2일부터 소강 상태였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둘게요. 근데 조정이 하여간에 너무 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맞았어요. 1월 2일 날 7만 원에 그냥 딱 아금리 몰고 강력하게 매도 사인을 드렸어야 되는데 분명하게 매도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습니다만 강력한 매도로 드리지 못했죠. 또 6만 4천 원에 또 잘라냈다가 다시 이제 재편입하고의 기준인데 6만 원의 명목 가격이 또 흔들린다면은 그때도 심사숙고해서 정리 기준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점 대비 밀릴 만큼 밀려 있기 때문에 가격 반발력 이용해서 빠져나오더라도 가격이 반발이 나오는데 거래대금 거래담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요때 들어간 거잖아요. 제 차. 이게 거래대금 2위예요. 5거래일 동안의 2위. 근데 지금은 뭐 거래대금 순위에도 없어. 그러면 뭐 끝난 거지 뭐. 우리가 뭐 어차피 얘를 뭐 엄청난 종목입니다 해서 설정을 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 8월 말의 기준도 2차전지 다 차익 실현하고도 얘를 들여다본 이유의 기준은 뭐 2차전지로 우린 보지 않겠다. 4만 5천 원까지 찍고 이렇게 속단표를 개박살이 난 거예요. 4만 5천 원까지 찍고 이날 그렇게 되고 이제 3만 원 초반까지 돌릴 때 기준에 거래대금이 여기서 어떻게 돼요? 8월 21일부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잡아낸 거죠. 여기서부터 방송에서부터도 이게 거래대금 1위예요. 1위. 이 당시 기준에 1위. 그렇게 해서 그 수익을 낸 거고 고점에서 변동이 커져서 전량차익 실현했고 64,800원 찍었지만 거래대금 급감했잖아요. 그럼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최고인 거야. 이렇게 한 번씩 뭐 변동이 나온다 해도 미련 안 갖고 이런 날 한 번씩 뭐 들여다보든 개장초부터
그죠? 선입견 안 갖고. 그리고 이제 거래 없을 때는 그 손 떼고 있다가 이럴 때. 근데 여기서 다시 거래 둔화돼 있어요. 그럼 최악의 경우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가격 반발력이 일부 이제 나온다고 치면 그 가격 반발력 이용해서 정리하고 나올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가 너무 급감 상태에서 지속이 되면 정리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나마 이제 누적 수급이 계속 찔끔찔끔이라도 뭐 들어와 주니까 요때 좀 나갈 때 조정폭이 깊은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점 대비해서 뭐 30% 가까이 말도 안 되게 미끄러져 있는 거니까 77,000원 찍고 77,800원 찍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위메이드도 일단 유지하면서 시장 그 전체적인 가격 반발력, 시장 지수 반발력, 우리는 유가증권 시장 지수를 기준으로 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누적 수급 범위가 얘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하고요. 얘도 뭐 수급도 좋고 다 좋은데 거의 뭐 7억 주짜리잖아요. 6억 9천만 주 뭐. 그래서 이런 그 수급 범위 가지고 뭐 대박이다 대단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2년도 7월 이후에 누적적인 수급이 개인들이 물량을 일부 뺏겼다 할지라도 기타 법인 쪽에서 물량을 좀 HMM 같은 경우 기타 법인 쪽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21년 7월이겠구나. 그 이제 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뭐 들어와 있던 건데 요 기타 법인에 2,500만 주,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뺏겼지만은 뭐 외국인과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산 건 아니고요. 저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이 저 한 7, 8%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기타 법인. 저희 반도인가요? 가져간 게? 하여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HMM의 지금 이제 거래량 부분이 매각에 대한 이슈 터지고 5,600만 주씩 터지던 거래대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차익 실현 잘했고 재편입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재편입 단가 대비해서 지금 단가가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벅차진 않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시장 흐름 봐서 뭐 추세 매매로 뭐 찔끔찔끔 3% 2% 올라가는 거 그 수익 낼 거 아니니까 현금화 할 거예요. 적절하게. 다만 이제 시장이 뭐 흔들리거나 출렁거릴 때 눌려진다 했을 때 뭐 굳이 손실 보고 잘라낼 이유는 현재 기준에서는 없습니다. 그나마도 뭐 긍정적인 추이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지는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위메이드, HMM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들어올린 쪽의 기준이 연기금 쪽 그리고 개인들이 누적적으로 많이 뺏겼어요. 6%입니다. 작지 않아요. 6% 작지 않아요. 그게 이제 공매 대차 상한 부분도 있다 해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 뺏겨진 거고 요 거래 대금이 이게 유지돼야 돼요. 만약에 얘도 이 거래 대금이 유지 안 되면 명확하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셀트리온 제약, 위메이드 HMM, 포스코 DX, 두산 노보틱스까지도 우리가 왜 들어간 거예요? 회사가 끝내줘서? 저평가해서? 에이 무슨 소리야. 그냥 모멘텀이 있고 시장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왕이면 수급도 있고 또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 매집. 그러니까 연기금 물량은 단기적으로 바로 나올 얘네들을 단타치로 들어온 종목이 단타치로 들어온 수급이 아니라는 그 관점 하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이 거래가 유지돼야만 들여다보는 거지 이게 급감을 한다. 주봉 기준에. 뭐 꼬리가 얼마를 달려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거래가 둔화된다. 여기까지 좋았잖아. 응? 근데 거래가 어떻게 됐어요? 둔화돼 버리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거래가 다음 주까지는 터져 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바로 꺾이기보다는. 근데 주 초반부터 여전히 오늘 같은 거래 움직임도 없어. 그러면 안타깝지만 정리. 좀 미안한데 물 한 통만 더 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고부터 해드리는 거예요. 그 뭐 정리할 것 같으면 벌써 정리했겠지. 근데 가능성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혹시라도 실패가 되는 경우는 잘라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 매매 종목군은 철저하게 비중은 명확하게 지켜서 대처를 하는 게 옳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끝내준다 막 말씀드려도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요 크기의 양봉이
쉬운 양봉은 아니에요. 요 당시에 요렇게 두 번 움직이는 거 있죠. 요 흐름까지 한번 보자라는 거였죠. 거래 대금만 수반되어 준다면. 얘를 뭐 펀드멘탈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아니잖아. 막 합병된대요. 뭐 합병되는 거 작년부터 다 알려져 있던 내용이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질 거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오늘 뭐 철저하게 설명 많이 드렸고, 주가 강세를 띄면 뭐합니까? 결론은 어쨌든 간에 누적 수급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 종목도 아니고, 이게 스타트 돼서 더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스타트 돼서 더 들어오면 월요일날 또 거래 터지겠지. 그럼 또 보면 되는 거고. 주봉 단위의 거래 안 실렸죠. 다만 일본 기준의 거래가 그래도 일정 범위 최근 거래를 넘었기 때문에 이때 말고 고점 찍고 나서 쭉 거래도 없었잖아요. 그런 거래를 넘겨준 흐름이기 때문에 그 연속성이 없으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연속성이 없으면 이렇게 죽는 거라고. 아이 그래 냅뒀더니 다시 올라가잖아.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전체 추세에서는 힘겹지. 예? 물론 이제 월봉 기준의 에코프로 BM,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엠, LNF 정도만 월봉 기준에서 요 추이 추세 범위를 볼 수는 있다. 근데 거래가 더 터져야 된다. 거래만 터지면요, 뭐 얼마든 언제든 왜 못 들어갑니까? 얘 9,700만 주짜리예요.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프로그램 수급 이외의 기관들도 들어왔을 걸로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연기금에 계속 사재껴. 뭐 총선 앞두고 뭐 정부 차원에서 연기금 비중을 확대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연기금이 집중되는 쪽도 놓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기금이 방향성을 위로 쏴준단 말이에요. 보면 계속 변동성 종목 위주에 개인 선호 종목에. 예? 네,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오늘 이제 수급 범위는 80만 주니까 대략 0.8% 적지 않습니다. 굉장하게 들어온 거예요. 요 수급이 형성되고 요 거래가 유지돼야 됩니다. 거래가 유지되지 못하면 셀트리온 제약처럼, 또 HMM처럼 거래가 둔화되면 정리 기준 설정하겠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진 건데, 이쪽도 지금 오늘 기준에 뭐 연기금 쪽이 좀 들어왔으면 했는데 19,000주뿐이 안 되네요. 그래도 연기금 쪽의 물량은 일단 어찌됐건 출회되지 않는다. 여기도 유통 물량이 없어요. 대주주 지분이 74%입니다.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IMC가 매수한 거 아니냐? 제가 볼 땐 얘네 대부분 다 나갔을 것 같아. 해치 물량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거래 IMC의 창구 동향의 매도 부분이 만약에 37만 주 매도했다 IMC가, 그럼 6위잖아요. 5위까지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위라 누락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연동을 안 시켜줍니다. 뭐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찌됐든 얘도 이제 뭐 6,900만 주 수준의 종목인데 고점에서부터 너무 많이 맞았어요. 대신에 이제 투자 경고는 이제 해제죠. 월요일부터 투자 경고는 해제기 때문에 하락 장악형으로 갭을 다 메꿔버리고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만, 여기서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고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왜? 뭐 저평가거나 그런 상태의 종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변동이 나오려면요, 무조건 거래 터져야 돼. 최소 거래량 얼마요? 최소 거래량 400만 주 뭐 이렇게 터져줘야 돼. 최소 300만 주, 400만 주. 그게 안 터지면 안 돼. 그럼 불편해져요. 그게 터지면서의 흐름이면요, 점진적인 강세는 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분명히 얘가 움직이려면 여기서 어차피 얘가 빵 치고 움직이면 다시 또 투자 경고예요.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하여간에 전략 뭐 잘 잡아서 설정을 잡아드릴 테니까, 오늘 기준에 이제 뭐 투자 경고 풀리는 과정 속에서의 개인들 위주에서의 매수 매도, 그리고 관여도에 대해서 좀 놓고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460만 주 거래량에 외국인과 기관 80만 주 거래를 했죠. 이게 단타든 뭐든 손바뀜이든 순매수 기준으로는 안 보이잖아. 매도만 보이잖아요. 근데 매수 80만 주씩입니다. 오늘 거래량의 15% 이상을 이들이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2차 투자 경고, 재차 투자 경고 들어가지 않게끔 뭐 주가를 잘 눌러놓고 마무리를 했다라고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거래만 수반된다면 변동성 위로 또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거기서
눌려지거나 미끄러지는 흐름이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정리해서 나오는 기준 잡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다 됐나요? 이제 이러면 다 됐네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제약, HMM, 위메이드. 가급적이면 이제 변동성 매매 종목군들 다음 주에 시장 지수의 강세가 연출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주력주 또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이런 데서 수익을 잡아내는 걸로 기준을 잡고 변동성 종목은 또 많이 줄여놔야만 종목군들 거래 터지고 움직임이 나올 때 거기에 따라붙어서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주말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어차피 일요일날 9시 진행을 해드릴 거고 그 전에도 또 기회가 되면은 시간이 되면 해드릴 텐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그럼 유튜브에 보시면 여기 다 올라가 있어요. 이거 지금 맨 하면 이거 좀 바꾸라고 지금 장중부터 해서 몇 번을 얘기하는데 왜 안 바꾸지? 영상 작업하시는 분 식사를 가셨으면 전달을 해주면 되잖아. 이거 맨 하면 이거 바꾸시라고. 장 끝나면은 이거 녹화 끝나면 이걸로 이제 마지막에 올려주시고 왜 장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바꾸나?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군들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마감이에요. 문자반은 항상 연말 연초에만 오픈을 해드리니까 마감. 그리고 이제 VIP방, VVIP방 참조하셔서 함께 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제대로 된 수익 범위 잡아 가셔야죠.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응? 영상 녹화할 때 처음에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시장 아닙니까? 응? 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